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외곽 지역, 소비에트 시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디아 하사노바디아이와의 HASANOVA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 무라드는 전직 경찰관으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의 전형이었다. 무라드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디아와 오빠 아르툼에게 엄격한 훈육을 했다. 남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강해야 한다. 약한 남자는 집안을 빈터로 만들 뿐이다. 이런 말을 아버지로부터 수백 번은 들은 디아는 어린 나이부터 남성의 가치를 강함으로만 판단하게 되었다. 13살 때 디아는 학교에서 몸집이 큰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걸 보고 의아해했다. 왜 저렇게 큰데 당하지?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키와 몸집만 크다고 강한 게 아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정신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한 디아는 체육학과를 선택했다. 운동하는 남자들이 많아 보이는 학과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근육질 체격과 강한 외모를 가진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내내 운동선수들과 사귀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외모와는 달리 정서적으로 미성숙했고 자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첫 남자친구 루슬라는 유도 선수였다. 체격도 크고 근육도 잘 잡혀 있었지만 화가 나면 주먹을 벽에 치거나 물건을 부수곤 했다. 두 번째 남자친구 미르자는 권투 선수였는데 술만 마시면 디아에게 소리를 지르고 언어폭력을 했다. 세 번째 남자친구 딜쇼드는 경찰관이었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만하게 굴고 힘있는 상사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었다. 연속된 실패한 연애 경험들은 디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강한 남자는 진짜 강한 게 아닌 건가? 그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말한 정신력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갔다. 대학을 졸업한 디아는 첫 직장으로 국영통신회사에 입사했다. 그곳에서 만난 5번째 남자친구 사이드는 IT 엔지니어였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데이트 비용을 당연히 남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말에는 디아에게 부모님 만나러 가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디아의 의견은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혼자서 했다. 너는 예쁘고 착하니까 좋은 집안 며느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사이드의 이런 말들은 디아를 질식시켰다. 그는 자신이 엘리트라고 여기며 디아를 보호해야 할 대상 정도로만 생각했다. 결정권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디아는 이것도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6번째 남자친구는 최악이었다. 아슬란은 개인 트레이너로 몸도 좋고 수입도 괜찮았다. 하지만 그는 바람기가 심했고 디아 몰래 다른 여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발각되자 실수였다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2주 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왜 나는 계속 잘못된 남자들만 만날까? 디아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외모나 체격이 좋은 남자가 자동으로 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2023년 여름 디아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아빠, 강한 남자란 정확히 뭐예요? 무라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잘못 가르쳤나 보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근육이나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약한 거야. 이 대화 후 디아는 연애를 잠시 쉬기로 결심했다. 잘못된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2024년 초 디아는 마케팅 분야로 전직하기로 결심했다. 통신회사에서의 5년간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마침 타슈켄트에 새로 문을 연 카페 아로마 우즈베키스탄 지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카페 아로마는 한국에 본사를 둔 프리미엄 커피 체인이었다. 아시아 전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 디아는 이력서를 제출했고 세 차례의 면접 끝에 합격했다. 새로운 회사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한국계 기업답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지 우즈베키스탄 남성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 중 몇몇은 여성 직원들을 무시하거나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였다. 첫날 부서장 카림이 디아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났다. 우리는 여성 직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과업은 주지 마세요. 디아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고 웃음으로 넘겼다. 업무는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우즈베키스탄 시장 분석, 현지 맞춤형 메뉴 개발, 홍보,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는 그녀를 지치게 했다. 회의 때마다 남성 동료들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다. 또 남자들 세상에 들어온 거구나. 디아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완벽한 기획안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2024년 3월 디아가 입사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다.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사의 오픈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파견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수, 34세의 경영 컨설턴트였다. 준수는 월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디아는 커피 머신 앞에서 모닝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에서 온 이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디아가 돌아보니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몸집도 특별히 크지 않았다. 화려하거나 근육질의 체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하고 절제된 몸짓, 정중한 말투가 디아의 관심을 끌었다. 아, 네. 저는 마케팅팀의 디아입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니 첫 방문이세요? 디아가 영어로 대답했다. 네, 처음입니다. 이곳의 문화나 시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직접 오게 되었어요. 준수의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자랑하려 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친근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업무에 충실하려는 태도가 느껴졌다. 그날 오후 준수는 디아를 포함한 마케팅팀과 회의를 했다. 그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각 직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디아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준수는 진지하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특징상 가족 중심의 문화를 반영한 매장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플레이존과 가족 단위 테이블 배치를. 디아가 설명을 이어가자 준수는 메모를 하며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준수가 디아에게 다가왔다. 디아 씨의 아이디어가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 어떻게요? 디아는 놀랐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후려치는 시기였는데 준수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네, 좋습니다. 그날 밤 디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 확실히 다르다. 다음 날 점심시간 디아와 준수는 사무실 근처의 전통 우즈베키스탄 식당에 갔다.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준수의 제안이었다. 디아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인
플로프 필라프와 만티찜 만두 등을 추천했다.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하지만 맛있어요. 준수가 말했다. 그는 젓가락을 서툴게 다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적응하려는 그의 태도가 디아에게 신선하게 느껴졌다. 한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일하세요? 디아가 물었다. 저는 주로 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담당합니다. 각 국가의 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현지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죠.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맡은 4번째 나라예요. 아, 그럼 여러 나라를 가봤겠네요.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와 시장 특성이 있어서 흥미로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디아는 준수의 말에서 겸손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둘은 업무를 통해 자주 만났다. 준수는 매장 점검, 직원 인터뷰, 마케팅 전략회의 등 다양한 활동에 디아를 참여시켰다. 그는 현지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디아의 통찰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아 씨 덕분에 이곳의 문화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준수가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준수 씨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 깊어요. 그날 저녁 준수는 디아에게 주말에 타슈켄트의 명소를 구경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혼자 가면 놓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디아는 조금 망설였다.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적절한가? 하지만 준수의 정중하고 진정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네, 좋습니다. 토요일 오전 어때요? 월요일 준수는 우즈베키스탄 지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사의 현재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디아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우즈베키스탄 지사는 전반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직원 교육 시스템의 미비였다. 현재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아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몇 중간 관리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준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지적은 현지 공급업체와의 관계였다. 품질 관리와 납기 준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명확한 계약서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때 구매팀장 파르우드가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우리 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디아는 준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이전에 만난 남자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권위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준수는 침착했다. 파르우드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분석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준수는 화면에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를 띄웠다. 납기 지연율, 품질 불량률, 비용 효율성 등 명확한 데이터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파르우드는 할 말을 잃었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회의 후 디아는 준수에게 다가갔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파르우드 팀장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디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었다.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지금까지 그녀가 만난 남자들 중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그날 이후 디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준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준수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디아가 물었다.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갔었어요. 그때 문화적 차이로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주 해외 출장 가야 하는데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니 지지해 주세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디아는 준수의 이야기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전 남자친구들처럼 가족을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둘은 타슈켄트의 역사 유적지를 함께 둘러봤다. 레기스탄 광장, 차르타이 마드라사, 초르수 바자르. 디아는 준수에게 각 장소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했고 준수는 진지하게 들으며 질문했다. 이런 건축물들을 직접 보니 감동적이에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초르수 바자르에서 준수가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역사는 정말 흥미로워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거든요. 한국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두 나라 모두 여러 문물이 오가며 발전했죠. 그래서인지 음식도 비슷한 게 있어요. 만두 같은 것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디아는 준수가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문화도 나누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려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둘은 앙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주변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디아 씨는 가족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디아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전 남자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당연한 수순 정도로 여겼고 그녀의 생각을 묻지 않았다. 솔직히 전에는 결혼이 의무 같았어요. 아버지는 강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해요. 한국도 전통적으로는 결혼을 중요시하지만 요즘은 개인의 선택이 더 존중받죠. 저는 만난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디아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외모나 체격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가치관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3월 말 준수의 3주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디아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감정은 무엇일까? 혼자 고민하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디아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났다. 커피 향이 가득한 작은 카페는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준수 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디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준수 씨를 알게 되면서 제가 남자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깨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겉보기에 강함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준수는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다. 준수 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어쩌면 제가 평생 찾던 진정한 강함이 이런 거였나 봐요. 디아는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디아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디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파트너였는데 점점 더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는 잠시 멈춘 포즈를 취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아직 다른 프로젝트들도 남아있고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디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저도 알아요.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제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않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수는 디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고마워요. 디아 씨의 용기 덕분에 저도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저도 디아 씨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장거리 관계가 될 텐데 괜찮을까요? 디아는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의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마음이 통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나눴다. 준수는 한 달에 한 번은 타슈켄트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디아도 휴가를 내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준수가 말했다. 네, 좋아요. 사실 전 이런 관계가 처음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시작하는 연애. 디아가 답했다. 다음 주 월요일 준수는 지사 전체 직원 앞에서 마지막 발표를 했다. 3주간의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종합한 보고서였다. 디아는 그의 발표를 들으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자신도 그 프로젝트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사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준수의 발표는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었다. 지사장 파르하드가 준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디아 씨와의 협업으로 현지 시장 분석이 완벽했어요. 그날 오후 직원들이 준수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었다. 전통 우즈베키스탄 음식과 케이크,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준비되었다. 디아는 준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마이너스 전통 자수가 놓인 수첩이었다. 한국에서도 좋은 일이 계속되길 바라요. 그리고 자주 연락해요. 디아가 속삭였다. 당연하죠. 벌써 보고 싶어요. 준수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화요일 오전, 디아는 준수를 공항까지 배웅했다. 빠른 시간이었지만 그 3주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기 충분했다. 안전하게 도착하면 연락해요. 디아가 말했다. 물론이죠. 그리고 디아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셔서. 그들은 포옹으로 작별했다.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디아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준수가 떠난 후 디아의 일상은 달라졌다. 회사에서 그녀의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준수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마케팅 전략이 본사의 큰 호평을 받았고 지사장도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다. 남자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더 이상 외모나 체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 후 6개월이 지났다. 디아와 준수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서로를 방문했다. 어떤 때는 준수가 타슈켄트에 오고 어떤 때는 디아가 서울에 갔다. 한국어 공부는 어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영상통화 중 준수가 물었다. 아직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사랑해요는 확실히 알아요. 디아가 웃으며 답했다. 저도 러시아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기초 단계지만 는 완벽해요.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문화적 간격을 좁혀갔다. 어려움도 있었다. 시차, 언어 장벽, 직장 일정 등이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디아가 회사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이 된 것이다. 준수는 영상통화로 축하해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디아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준수 씨 덕분이기도 해요. 당신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원래 디아 씨 안에 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그걸 발견하도록 도움을 준 것뿐이죠. 그날 밤 디아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다. 딸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가 말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디아가 수줍게 답했다. 어떤 사람인데? 우즈베키스탄 사람? 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다.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 회사에 컨설턴트로 왔다가. 한국 사람?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체격은 어때? 강해 보여? 디아는 웃었다. 예전이라면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다. 아빠,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강해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무라드는 딸의 대답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맞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한번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라. 2025년 1월 준수가 다시 타슈켄트에 왔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그는 디아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다. 긴장돼요. 디아네 집 앞에서 준수가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디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잘 풀렸다. 준수는 미리 배운 러시아어, 인사말로 부모님께 인사했고 전통 음식을 먹으며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대해 진심 어린 질문을 했다. 무라드는 준수의 정중한 태도와 깊이 있는 대화에 만족스러워했다. 좋은 사람이구나. 식사 후 아버지가 디아에게 말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같아. 그날 밤 디아와 준수는 타슈켄트의 야경을 보며 산책했다. 가족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디아가 말했다. 저도 좋았어요. 따뜻한 가족이세요. 특히 아버님이 말씀하신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준수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디아가 물었다. 글쎄요.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준수가 디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년에 제 한국 회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사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아 씨도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면 어떨까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디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요. 몇 달 후 디아는 한국 본사의 3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준수와 같은 나라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사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다. 드디어 뭘 먹든 배달해도 되는 나라에 왔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디아가 준수에게 말했다. 타슈켄트 음식도 그리워질 거예요. 주말마다 우즈벡 레스토랑 갈까요? 준수가 웃으며 답했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외모가 아닌 내면에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디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말한 진정한 강함을 준수에게서 찾았다. 그리고 준수는 디아에게서 자신이 찾고 있던 파트너를 발견했다. 다문화, 장거리,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었다. 한글을 천천히 배우는 디아와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준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가족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 언제쯤 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의 한 카페에서 디아가 물었다. 조급해하지 마요. 지금처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각자의 일에서도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때가 올 거예요. 준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는 것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은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이어준 것처럼 디아와 준수의 사랑도 두 문화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 후 디아는 서울에 위치한 카페 아로마 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준수는 여전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아시아 각국을 오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이 그의 영구적인 거처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디아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만들고 준수가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었다. 서로의 언어도 이제는 일상 대화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늘었다. 오늘 타슈켄트에서 엄마가 전화했어요. 결혼식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아침 디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준수가 웃으며 답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의 팀이잖아요. 결혼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디아는 처음 준수를 만났을 때를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준수야, 나 진짜 행복해. 디아가 갑자기 말했다. 나도 그래. 디아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들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디아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한국의 서울, 두 도시를 이어주는 비행기들이 오늘도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그 비행기들처럼 디아와 준수의 사랑도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